자, 이번 시간은 6절에 나와 있는 공동체 관리 감독 등에 관련된 부분의 내용 간단하게 여기는 특정 지문 정도 하나만 잠깐 보도록 하실까요? 그래서 6절은 지금 양가로 1번, 양가로 2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는 양가로 1번의 동그라미 저희가 지문으로 2번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117페이지 지문의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공동택 입주자 등은 이래 니은, 디귿 또는 미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또는 미음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이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입주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조직, 관리사무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그 위원 등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리 감독에 관한 지문의 양가 1번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살펴볼 것은 저희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요청은 지금 사유가 지금 나와 있는 동그라미 2번이 아닌 동그라미 1번에 저희가 니은, 디귿, 미음입니다. 그래서 니은 공동관리법 또는 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디귿 공동체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리고 미음 입주자협회 회의 등의 공동체 관리 규약을 위반한 경우라면 해서 니은, 디귿, 미음에서 여기는 보시면 저희가 니은과 디귿과 미음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에 따른,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에 따른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이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럼 이때 여기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어떤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때 감사 요청은 지금 나와 있는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이어지는 지문에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이때는 저희가 전체 입주자 등입니다. 그래서 전체 입주자 등에 저희가 10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뭐 하더라. 이와 같은 사유도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와 같은 자들의 이 동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만 정리하시게요. 여기만 정리하고 나머지 관련된 양걸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를 한번 가볍게 살펴보시고 한 장을 넘기면 7절에 공동체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등입니다라고 해서 7절은 지금 보시면 공동체 관리비리 해서 공동체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등에 대한 부분에 지금 7절에 관한 지문에 쭉 해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면 7절에 양가로 1번 신고센터의 설치, 양가로 2번 설치 및 구성, 3번 신고 및 확인, 그리고 4번 신고의 종결 처리, 그리고 신고의 처리입니다 라고 해서 쭉 해서 양가로 일단 번호로 봤을 때 설치 등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양가로 1에서부터 양가로 1번부터 해서 양가로 저희가 5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5번까지 해서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5에 관한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이다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21회 시험에 새로 신설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여러분이 복잡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따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5번을 쭉 읽어가시면서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내용이지만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읽어가시는 지문 중에 여러분 이 1번에서 양가로 5번 읽어가시는 지문에 이것만 좀 주의한다는 것은 그중에 이제 가시다 보면 일수에 관한 부분들이 며칠이나 지문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5에 따른 지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쭉 읽어가시다 보면 숫자 관련한 지문의 일수가 몇 개가 나오는데, 혹시나 여기서 새로 설치된 거는 보면 새로 신설이 되긴 했지만 출제하기는 조금 내용의 어떤 정도가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은 이 부분이 새로 설치되라는 규정이 새로 신설돼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1번부터 5번 읽어가시는 지문 중에 등장하는 일수 있죠. 그래서
요 일수만 주의하세요, 여러분이. 일단 여기 1번부터 5번 여러분이 읽어보시 충분히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등장한 수치에 관한 일수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내용을 정리를 봐두도록 하실게요. 이제 그러게 7절은 하나를 마무리하고 8절로 넘어가면 자, 공동주택 주거론에서도 저희가 공동주택 주거 이론이다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저희가 이제 보면 저희 하나의 시험 범위에 보면 저희가 공동주택 그래서 공동주택 주거 이론에서 공동주택 저희가 이제 보시면 공동 주거 이론이죠. 이렇게 이제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동 주거 이론에 관한 부분에 따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동 주거 이론이라는 이 지문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어떤 법령상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근거에 두고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동 주거 이론에 관련된 이론으로 정립된 부분에 따른 지문을 가지고 시험을 낸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는 교재인자 보시면 해서 저희가 120부터 120 저희가 5페이지까지 해서 이제 쭉 지문이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통상적인 객관적인 어떤 저희가 사고로 접근하시면 기존에 출제했던 문제를 예를 들어서 10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10문제 중에 거의 7에서 8문제 통상적인 사고로 접근해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유형의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사고로 문제를 접근해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자 볼까요? 자, 공동택 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게 이런 유형의 문제 100%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공동택 관리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분쟁이 발생했으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겠죠. 방법은 합의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거나 또는 합의가 안 된다면 뭐 할 수 있겠어요? 소송이겠죠. 일단 해결책은 합의와 소송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합의와 소송 중에 뭐를 우선으로 해서 분쟁을 해결할까요? 그래서 분쟁 해결의 일단은 1번은 뭐겠어요? 일단은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일단은 분쟁을 해결하는 게 1번입니다.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된다면 그러면 차선책이 뭐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극단적인 경우를 시켜서만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1번은 뭐를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안 된다면 차선책이기도 하고 마지막일 수도 있는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인데 순서는 어떻게 물어봤었냐면 분쟁이 발생했다면 1번은 뭡니까? 소송이고요. 소송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래서 소송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럼 분쟁이 발생했다면 소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X 아니죠. 이게 원칙이 아니죠. 원칙은 뭐예요? 합의를 통해 해결한 걸 원칙으로 하되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이 뭐를 통해서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는 의미로 가셔야 되는데 시험은 자, 분쟁 발생했다면 뭐예요? 소송을 원칙으로 한다. 소송이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한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도 이 똑같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표현만 약간 다르게 해서 이 관련 부분만 갖고 여기만 이 관련 지문만 가지고도 저희가 한 3번 출제했습니다. 대표적인 건 이런 유형의 문제도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나 통상적인 사고로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나 페이지 123페이지 가시면 저희가 공동주거와 정보 네트워크와 관련된 3번의 용어 정의와 관련한 부분하고 3번의 공동주거와 정보 네트워크와 그리고 4번 공동주거 자산 관리 여기는 저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거와 정보 네트워크 여기 이제 공동주거 관련해서 보시면 저희가 공동주거와 정보 네트워크죠. 그래서 정보 네트워크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문을 정리하는데 자, 정보 네트워크 관련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양글 1번에 용어에 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죠? 동그라미 1번.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원에서 어떤 건축물을 말할까? 그래서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2번. 홈 네트워크 건물은 어떤 건축물을 말할까요? 라고 해서 원격 제어, 조명, 난방 출입 통제 등의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홈 네트워크용 배관, 배선 등을 갖춘 건축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홈 네트워크 건물이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어는 지금 1, 2번에 따라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하고 홈 네트워크 건물 두 가지 건축물 관련 부분 한번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공동주택, 여기서 이제 보면 공동주택이라는 지문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지문을 언급했을 때 그 분류되는 공동주택 분류를 해서, 그럼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분류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공동주택에 관련된 분류는 몇 가지를 정리하고 있더라? 네 가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하고 기숙사를 말한다고 일단 동그라미 3번, 4번. 업무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분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금융업소나 사무소나 신문사나 오피스텔 등을 말합니다. 네, 해서 정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용어에 관한 정의를 정리했다면 여기서 하나 보실 것은 저희가 방금 봤던 여기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이나 또는 저희가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에 관련된 저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은, 그러면 이 인증 대상 기준은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래서 지금 양가로 이번에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준, 이와 같은 대상 기준에 해당하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을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답니다라고 해서, 자 그러면 볼까요? 자,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 건축물 또는 업무시설 중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을 신청을 해서 인증을 부여받는데 등급은 몇 가지인가요? 특등급, 1등급, 2등급에 따른 세 가지 등급 중에 하나. 이거는 인터넷 선론의 구축 유무에 따라 가장 좋은 특등급, 그리고 1등급, 2등급에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에서 여기 양거리 이번 인증 대상 꼭 인증 대상 기준이 있죠.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양가로 3번에 가면 동그라미 1번에 자,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 대상은 건축법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에서 뭐 할 수 있다?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을 신청합니다. 여기도 실사를 통해서 등급은 몇 가지로 나눠 지금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가장 좋은 AA 등급, A 등급, 준 A 등급이다.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은 해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 등급을 해서 일단은 각각 등급은 각각 세 가지 등급이 등장하는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그 중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초고속과 홈넷 건물 인증 관련된 인증 신청 대상 기준이 있죠. 그래서 초고속과 홈넷 관련해서 인증 신청 대상은 여러분이 각각 양가로 2와 양가로 3에 관련된 동그라미 1 인증 대상에 관한 기준에서 그 부분 하나를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하나를 또 정리할 거는 저희가 밑에 이제 보면 지문 4번입니다. 공동주거 자산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갈 거는 제가 이제 보시면 저희가 공동주거 자산관리입니다. 그럼 저희가 공동주거 자산관리하게 되면 저희가 세 가지 자산관리 측면을 정리하는데 세 가지 공동주거 자산관리에 관한 측면인데, 지금 양가로 1번에 시설관리, 양가로 2번에 부동산 자산관리, 양가로 3번에 입주자관리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보면 이 세 가지 관리별, 자, 세 가지에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부동산 자산관리, 시설관리, 뭐 순서는 관계없으니까 뭐 시설관리, 부동산 자산관리, 입주자 관리별, 그러면 이 세 가지 관리별에 어떤 업무, 그래서 세 가지 관리별에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을 저희가 시설관리, 부동산 자산관리, 그리고 입주자 관리할 것인지, 저기는 여러분이 주어지는 관리별에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가를 여러분이 이거를 연결형으로 해서 이거를 위치를 서로 바꿨을 때 여러분이 업무가 틀렸다, 옳게 연결됐다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는 이 주어지는 관리별 업무 연결이 잘 되어 있나, 이렇게 연결이 짝짓기가 잘 되어 있는지 짝짓기가 바뀌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일단은 먼저
주거자산 관리 관련 첫 번째 시설 관리는 어떤 업무를 저희가 시설 관리 측면으로 분류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줄 중간에 가보면 설비 운전 및 보수 외주 관리, 에너지 관리, 환경 안전 관리를 저희가 시설 관리 업무로 분류하고요. 자, 2번 부동산 자산 관리는 세 번째 줄 중간 여기도 마찬가지 인력 관리 회계 업무 임대료 책정을 위한 적절한 기준과 계획, 보험 및 세금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부동산 자산 관리를 합니다. 양가로 2번 정리하고요. 양가로 3번 입주자 관리는 일단은 보시면 저희가 지문에 세 번째 줄 저희가 중간 우편물 관리, 민원 대행, 주차 안내, 자동차 관리, 이사 서비스, 임대차 계약 후 사후 관리 서비스를 무슨 관리를 합니까? 입주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살폈듯이 세 가지 시설, 부동산, 입주자 관리별에서 세 가지 주어지는 관리별에 따라 업무는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서 여러분이 관리별 업무를 연결형으로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그거를 짝짓기 형태로 물었을 때 여러분이 그걸 구분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정리하자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공동주거료는 보시면 일단 여기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상식선에 해결한 이와 같은 여기는 이 지문에 출제를 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도 출제가 되는 것은 따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통상 상식선의 문제 해결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봤던 정보 네트워크 관련이나 이 공동주거자산 관리는 여기는 다 출제가 됐었던 지문들입니다. 기출해서. 그래서 여기 관련 정보 네트워크 관련이나 이 주거자산 관리에 관한 부분들은 방금 설명드린 그 정도 내용을 좀 포인트를 잡아서 내용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서 저희가 2장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장에서 입주자 관리는 마무리를 짓고, 자, 교재는 저희가 쭉 해서 135페이지로 가볼까요? 135페이지. 자, 이제 그리고 페이지는 저희가 135페이지로 가시면, 135로 가시면 이제 사무관리 관련한 3장의 일전에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가장 먼저 1절은 가시면 저희가 사무관리 개념과 분류입니다라고 해서 1번의 개념부터 사무관리 분류 관련한 부분 쭉 해서 한 번만 가볍게 봐주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볼 것은 한 장을 넘겼을 때 2절에 문서관리 관련한 부분에 따라 문서관리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2절에 관련해서 2절은 문서관리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용어 그 문서관리 정의하고 문서관리 원칙하고 여기서는 세 번째 문서의 저희가 보존입니다. 문서의 보존. 여기서 이제 하나 보실 것은 저희가 문서.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문서의 저희가 보존에서 저희가 문서 보존에 관한 부분을 정리할 건데 여기는 일단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좀 주의하자. 그래서 유형은 이와 같은 형태의 유형으로서 보시면 저희가 지문을 이제 보시면 여기다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주어지는 법령 주어지는 법령별 주어지는 문서 이름 있죠. 주어지는 법령별의 요 문서 물음표 문서는 플러스 몇 년이냐를 주었을 때 여러분이 법령별에 따른 요 문서와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정리하면 그래서 여기는 주어지는 이 법령에 따른 주어진 문서 있죠. 문서. 법령별에 따라 주어지는 문서와 그리고 이 물음표 문서는 저희가 몇 년간 보존한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주어지는 문서, 관련 주어지는 법령상 문서별에 따라 보관에 관한 연수를 여러분이 이렇게 법령별의 문서명과 연수를 여러분이 짝짓기를 해 놓았을 때 연결이 바르게 옳게 되냐 유무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거를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리해야 될 문서에 관한 연수에 관한 걸 일단 크게 보면 저희가 3번에 가보면 저희가 그 문서 보존은 제가 정리해야 될 게 5년 그리고 3년 그리고 2년에 따라서 저희가 크게 5년, 3년, 2년에 관한 연수로만 놓고 봤을 때 일단 보시면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연수에 따라서 5년, 3년, 2년에 따른 이 세 가지 해당되는 관련 법령별에 따라 문서명을 주었을 때 여러분이 연수가 5년, 3년, 2년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 그거를 구분할 수 있냐가 시험이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보면 5번에는 두 가지 법령에 따른 문서를 주면서 이제 보면 연수 5년짜리 두 가지 등장하는데 저희가 이제 보면 일단 이 교재 전 범위를 통틀어서 저희가
5년에 보존을 해야 될 문서에 관한 지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1번에 공동택 관리법에 따른 저희가 의무관리 공동택의 관리비 등의 장부와 증빙 서류는 5년입니다. 그리고 2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관련 증명 서류 역시 마찬가지 5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에 막상 들어갔을 때 혹시 나온다면 5년에 관한 보존의 문서는 딱 1, 2번의 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장부와 증빙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관련 증명 서류가 5년이 됩니다. 그래서 5년 하나 정리를 하시고요. 일단은 그럼 먼저 한 장을 넘겨봅니다. 저희가 이제 물론 정리는 다 해야 되지만 혹시 여러분이 시간적인 제약이나 나는 양을 좀 줄이고 싶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리했던 거 몇 년짜리 정리했어요? 5년짜리 정리했고 한 장을 넘겼을 때 보니까 수도법에 따른 저희가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 크게 4가지 서류입니다. 4가지 서류 보존에 관한 연수를 정리하고 있는데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 첫 번째 위생 상태, 두 번째 청소, 세 번째 수질 검사 및 수질검사 위반에 따른 조치 기록입니다. 그래서 수도법에 따라 위생상태 청소 수질검사 3가지 하고 그리고 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 결과까지 해서 수도법에 따른 4가지 기록은 몇 년 동안 보관합니까? 2년 동안 보관하고요. 그 다음 2번 소방 관련 법률에 따라 2가지입니다. 작동기능 점검 기록과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금 여기 5년에 2가지 관련 법령에 따른 저희가 문서 2가지 하고 그 다음에 2년짜리 소방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저희가 수도법령과 소방 관련 법령에 각각 4가지, 2가지 관련 부분이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크게 3가지 연수에 관한 지문을 일단 한정을 했을 때 5년하고 2년을 정리한다면 나머지 연수를 몇 년으로 밀어내면 확률상 조금은 줄여갈 내용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혼동이 되건 혼동이 될 여지는 많은 법령에 따른 문서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나 혹시 혼동이 된다면 요 연수만 놓고 봤을 때 5년하고 2년을 정리했다면 나머지 어떤 문서명을 줬을 때 연수는 다 몇 년에 어떤 법령에 어떤 문서를 줘도 연수는 다 몇 년으로 가면 돼요? 3년으로 가는 것도 하나 방법일 수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5년하고 2년을 정리하자면 3년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3년을 밀어내서 3으로 쓸 수 있다는 것 하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3년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3년은 지금 보면 야간가로 위반에 가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5가지 법령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여기 3년에 관한 보존을 보니까 일단 1번에 근로기준법하고 동그라미 4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가보니까 뭔가 관련 서류 등의 지문들이 근로기준법은 기억법부터 시효까지를 또는 4번은 기억법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저희가 여기도 저희가 비읍법까지 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좀 요 3년에 관련된 문서는 여러분이 지금 봤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이 근로기준법을 주든 근로기준법령이라는 지문을 주든 또는 저희가 법이 좀 지니까 줄여서 남녀고용 관련된 여기 이 법률명을 주든 간에 2가지 중에 뒤에다 플러스 어떤 문서를 주든 간에 관계없죠. 여기는 근로기준법령이나 이 관련 법률에 따른 문서명은 저희가 상당히 많죠. 많다 보니까 굳이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는 문서명을 쓰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3번을 출제했던 부분인데 문서별 연수를 여러분이 정확히 연결형으로 물었을 때 그 연결유무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근로기준법령이나 이 법률명을 주면 뒤쪽에다가 어떤 문서를 주어도 그 문서는 몇 년인가요? 3년으로 정리하는 게 방법. 굳이 이 근로나 이 법률에 따른 이 법률에 대한 법령에 따른 문서를 다 머리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세세하게 물어보면 정리해요. 그러기에는 출제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1번이나 또는 4번에 따른 법률명 또는 법을 줬을 때는 어떤 문서명을 줘도 연수는 몇 년인가요? 3년. 그 다음에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화조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측정 기록을 그 다음에 3번은 어린놀이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대장 및 안전진단 실시대장 기록은 그래서
2번하고 3번 법률에 따른 내용과 한 장을 넘기면 5번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노동조합 조정법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회의록 그리고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다. 그래서 동그라미 5에 따른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도 몇 년간인가요? 5년간 보관합니다라고 해서 연수배에 따른 5년, 3년, 2년은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여기는 정리를 꼭 해 두실게요. 시험은 지금 이와 같은 문제 유형이 제가 16회 때 처음 나오면서 16, 18, 20 우연찮게 첫 시작도 짝수의 16의 출발을 처음 단독의 형태 문항으로 16회 때 처음 냈고요. 그리고 한 번 쉬고 18회 때 그리고 한 번 쉬고 20회 때 시험을 냈고 이번은 시험 21회입니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근래 출제 빈도가 좀 높아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는 주어지는 문서별에 따른 짝짓기 형태 오지선다로 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이번에 좀 물어본다면 요건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뭐를 물어볼 여지도 있다는 겁니까? 요 주어지는 요 문서에 관한 연수를 가로치는 것 한 번 정도는 준비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을 정도까지 한다면 연수 쓰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거 하나 정리하시고 일수에 관한 거 하나만 잠깐 보고 일수. 연수는 지금 5년, 3년, 2년 하나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수는 저기 밑에 나와 있는 1개월 또는 30일 보장관리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저희가 동그라미 2번에 공동체 관리법에 따라 공동체 설치된 폐쇄율의 텔레비전에 촬영된 자료는 여기는 몇 년이 아니고 여기는 30일 동안 저희가 보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공동택 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동택에 폐쇄로에 텔레비전이 설치가 됐다면 촬영된 자료는 얼마의 기간 동안 보관할까? 이거는 저희가 30일 동안 보관을 합니다까지 해서 정리를 해서 문서에 관한 부분 이렇게 해서 하나 마무리를 저희가 짓습니다.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저희가 노무관리입니다. 노무관리다. 그래서 노무관리냐 관리냐 보시면 여러 가지 저희가 쉽게 여기서 말하는 노무관리라는 건 근로자 관련해서 아파트 보시면 여기는 입주자나 사용자가 적용되는 관련 법령 규정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과 직원과 관련된 노동 관련 법령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첫 출발인 근로기준법부터 쭉 해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 노동 관련 법령까지 쭉 해서 보시면 저희가 쭉 해서 어디까지 문제가 일단 그 관련 법령 기술이 되냐면 여기는 한 7가지 정도 관련 법령을 기술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여기 7가지 이제 관련 법령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먼저 그래서 18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해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페이지 188페이지까지 그래서 188페이지 가면 저희가 첫 출발의 근로기준법부터 마지막 7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까지 해서 한 7가지 노동 관련 법령을 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노무관리 규정이 끝나면 또 어떤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저희가 등장하냐면 저희가 192페이지, 192입니다. 저희가 페이지는 저희가 192페이지를 잠깐 펴보시면 저희가 여기는 사회보험에 관한 부분에 따른 내용을 정리합니다. 저희가 사회보험 하게 되면 무슨 보험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4대 사회보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산재보험, 고용보험, 연금, 건강에서 4가지 사회보험. 그래서 이 노무관리나 사회보험에 관한 부분들은 공동택의 거주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 관련된 규정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과 직원과 연관된 법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여기 있는 노무관리가 끝나고 사회보험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노무관리가 끝나고 이 노무관리가 끝나고 나서는 사회보험을 들어갈 건데 여기 이 두 가지 노무관리나 사회보험에 관한 법령 지문이 지금 교재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무나 사회보험에 관한 부분 일단 먼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시험은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시험으로서 저희가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공인노무사라면 조금 더 폭을 넓게 그리고 깊게 들어가야 되지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노무관리나 사회보험을 공인노무사와 같이 넓게 펼치고 깊게 들어가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노무관리나 사회보험은 여기는 지문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여기는 지문을 체크해서 그 체크된 선택적으로 체크한 지문만 두 가지 파트 모두가 다 선택적으로 지문을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한다는 건 선택이 안 된 지문인데 그러면 그는 버릴 겁니다. 여기는 좀 교재 수록이든 뭐 여기도 줄인다고 줄여놓은 부분이지만 이 노무사회보험은 버릴 거는 버리고 이제 교재에 있는 지문 중에 선택적으로 일단은 지문을 정리할 건데 선택적이란 것은 결국은 기출이 됐거나 기출된 지문하고 연관선상에 있는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정리할 건데 선택적으로 지문을 정리해도 결코 이 두 가지 파트가 저희가 내용을 건너뛰긴 하지만 그러나 정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가지 파트를 정리하는 지문에 보시면 가다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출 지문을 좀 주의해 두시게요. 기출 지문을 주의하자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이 노무관리나 사회보험 이전에 지금 저희가 해왔던 이 부분이나 여기를 끝나고 이어갈 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부분 중에서 노무관리나 사회보험 관련해서 다른 파트에 비해서 기출 지문이 반복되는 경향이 이쪽 노무관리나 사회보험 파트가 기출지문이 반복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통해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가끔 언급을 하겠지만 혹시 언급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교재 뒤쪽에 보면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출이 됐던 지문은 여러분이 꼭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위해서 다른 파트보다는 기출된 지문이 반복되는 경향이 이 두 가지 노무나 사회보험 파트가 출제 빈도가 다른 파트에 비해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기출지문이 반복되는 경향이 좀 이쪽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무 관련한 사회보험 쪽에는 기출이 된 지문을 꼭 여러분이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노무관리 규정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저희가 페이지 1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저희가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장 이 노무관리의 가장 첫 시작이 되는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지문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보시면 제가 또 1번에 이제 그 적용 범위 관련해서 읽어보시고 여기 용어 정의부터 한번 볼까요? 용어 정의. 일단은 근로기준법 첫 출발은 관련 부분에 따라 저희가 용어 정의입니다. 영어 정의. 자, 영어 정의를 일단은 보면 1번부터 쭉 여러 가지 영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여기 던져 보시면 일단 지문 5번 체크합니다. 5번. 단시간 근로자는 누구를 말할까? 그래서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저희가 단시간 근로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관한 정의 중에 동그라미 5번에 단시간 근로자 관련해서 영어 지문 기억하시고 여기 지문에 등장하는 숫자는 지금 제가 1주 동안이라는 지문 몇 번 나온가요? 2번. 그래서 일주에서 단시간 근로자 한번 체크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지문에 저희가 7번. 평균 임금하고 9번의 통상 임금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문은 지금 제가 7번의 평균 임금하고 그 다음에 지문의 평균 임금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9번에 저희가 9번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통상 임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러면 저희가 평균 임금은 어떤 임금을 그리고 통상 임금은 저희가 어떤 임금을 통상 임금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보시면 평균 임금은 이와 같은 기준에 산출된 임금을 저희가 평균 임금이라 한다 그래서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에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 이 경우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2에 준한다라고 해서 이제 평균 임금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했죠. 그래서 좀 전에 단시간 근로자는 지금 숫자 1이 몇 번 나왔어요? 2번. 평균 임금은 숫자 개월 관련 몇 번 나왔어요? 3이 2번. 그래서 평균 임금은 이렇게 해서 3 나왔다는 거 확인하고, 통상 임금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출된 임금을 통상 임금을 할 거냐 그래서 한자 일단 8번은 그냥 건너가고요. 9번으로 가봤더니, 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1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저희가 통상임금이라 합니다라고 지문을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래서 일단은 용어는 일단 제가 세 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용어에 관한 질문을 정리하는 것 중에 5번, 7번, 8번에 따라 통상임금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저희가 통상임금이다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양방향 모두를 좀 준비해 놓을까요? 양방향이란 것은 여기는 이쪽에 여기 용어에 관한 지문부터 출발해서 혹시나 지문을 용어를 주고서 지문을 소수로 물어보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하고 쓸 수 있게끔, 아니면 반대로 출발을 용어에 관한 정의를 주고 정의를 주고서 여기 양방향 모두란 것은 용어를 주고서 이 정의를 소수령으로 저희가 풀어 쓰거나 혹시나 기입형으로 물어보는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반대로 이 용어에 관한 정의를 주고서 혹시나 이 중에 단시간 근로자 또는 저희가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쓰거나 선택형으로 물어보는 이 부분까지 해서 여기는 양방향 모두가 다 준비를 해 두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지금 제가 단시간 근로자와 평균임금은 어디나 한번 물어봤었냐면, 이때는 이쪽 방향으로 물어본 예정인데 보면 요거는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숫자 관련한 부분에 괄호를 가로쳐 놓고 1과 3을 각각 1과 3을 가로쳐 놓고 주관식으로 쓰는 걸 물어봤는데, 아직 어느 방향을 안 물어봤냐면 이 용어에 관한 정의를 주고서 용어 자체 단시간 근로자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쓰는 여기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아직 안 물어봤고, 용어 정의를 쭉 풀어 쓰는 지문들 중에 이 중에 여기 이 용어 정의 서술된 지문 중에 가로 안에다 숫자를 쓰는 거는 요거는 한번 물어봤지만, 반대로 용어 정의를 주고서 용어 자체를 쓰는 이건 안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은 양방향 모두가 다 여러분이 정리하실 수 있게끔 정리해 두시고요. 일단 용어 정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고, 자, 여기서 보면 용어 정의도 저희가 중요합니다만 여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라면 평균임금하고 통상임금 용어에 관한 정의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뭐가 저희가 중요하냐면 이 적용 범위를 제가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적용 범위란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보면 이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건 결국 뭐를 준다는 거예요? 돈을 지급할 건데, 이때 돈을 지급할 때는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할 거냐,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거냐,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거냐. 그래서 이 평균하고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가 이제 보시면 적용 범위를 저희가 좀 지금은 노무관리를 끝내고 어디로 갑니까? 사회보험으로 가는데, 노무관리에 관한 노동 관련 법령이나 사회 네 가지 사회보험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노무관리나 사회보험을 저희가 정리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떤 급여를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때 또는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은 분명 둘 중에 하나 임금을 줍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노동 관련 법령상에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뭘 준다는 거예요? 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럼 이때 퇴직금을 지급할 때 돈을 지급하는데, 이때 이 지급되는 돈은 두 가지 임금 중에서 무슨 임금을 제가 기준으로 지급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때는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저희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하나, 또 하나 이제 보시면 여기 노무관리 규정 하나 정리했던 부분이고, 사회보험에 가면 저희가 사회보험 중에 고용보험법이라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가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업급여인데 실업급여 중에 하나 뭐가 또 있냐면 실업급여에 관한 그 두 가지 분류 중에 저희가 실업급여 중에 하나의 그 실업급여의 하나의 분류로 들어가게 되는 구직급여라고 있어요. 구직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하루 1급을 일당을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때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주는 돈은 무슨 돈을 지급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때는 무슨 임금을 지급합니까?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겁니까?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라고 해서 노무 일단 대표적 하나씩만 설명드렸던 퇴직금을 지급하면 노동 관련 법령에서 그 다음에 사회보험 관련해서 고용보험법의 급여사업 중에는 실업급여 중 하나의 분류가 되어 있는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급하겠다는 돈을 주는데 무슨 돈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은 이렇게 이 평균이라는 지문들을 저희가 통상으로 바꾸어서 시험을 냈던 적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저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 중 예를 들어서 휴일에 근로합니다. 그러면 휴일에 쉽게 말하면 빨간 날엔 쉬어야 돼요. 이제 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어떤 그 법정 근무 시간을 충족을 했다라면 휴일에 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쉬는 휴일에 나와서 근로를 합니다. 그럼 이때도 뭘 지급해요?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이때는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휴일에 근로를 지급할까? 이때는 저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 휴일 근로에 근로한 임금을 지급한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시험은 결국 뭔 말이 난 겁니까? 자, 여러분이 여기는 이 용어에 관한 정의 일단 여기서 용어 정의는 정리해서 마무리를 지어버리지만 이제 여기를 떠나서 근로기준법을 쭉 출발해서 마지막 사회보험에 관한 부분들을 쭉 마무리 정리하는 지문들 중에 보시면 어떤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관한 부분에서 어느 임금에 따른 기준을 지급한다 했을 때 보시면 일단 여러분이 지급되는 임금에 관한 기준 여러분이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경우에 따라 이와 같이 평균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무슨 임금이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시험 문제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이제 노무관리 첫 출발 용어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노동 관련 법령을 정리할 때 그리고 사회보험에 관한 지문을 정리할 때도 어떤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할 때 지급되는 임금은 분명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냐가 시험의 하나의 어떤 출제 유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첫 번째는 뭐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 용어에 관한 정의가 이제 마무리됐다면 앞으로 제가 이제 보면 이어지는 지문들 중에서 이 적용 범위 또는 개소를 여러분이 어떤 특정 지문에 어떤 내용을 줬을 때 여러분이 이때 지급되는 임금이 무슨 임금을 이냐를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시험을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어떤 포인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용어는 여기서 마무리됐지만 이 적용 범위 이제 저희가 노무관리나 4대 사회보험을 할 때 곳곳에 이제 보면 많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등장하는 지문들 중에 그와 같은 지문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시험을 대비하는 저희가 대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앞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단은 용어에 관해서 세 가지 단시간 근로자, 평균임금하고 통상임금도 용어도 정리하시고 앞으로 정리하게 될 주어지는 기준별에 대한 임금도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꼭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력을 갖추도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시작이 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용어 정의까지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